이어서 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법무부가 올해 안에 성범죄 전과자들의 이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조두순의 주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 제시카법 도입이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내용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예. 제시카법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그 성폭행으로 희생당한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좀 상당히 엄한 처벌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성범죄 전과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성범죄자들, 이제 출소한 성범죄자들에 예. 대한 관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자발찌 위치 파악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음. 전자발찌를 차도록 하고 이제 법무부에서 동선을 관리하는 것이고, 네. 또 신상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공개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매 분기별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즘은 원래는 우편이었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오더라고요. 예. 그 알림을 통해서 받고 있고 또 그들이 거주지를 옮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돼서 그쪽에 또 그 주민들이 그 음. 성범죄 전과자들의 정보를 받게 되는 것이고, 네네. 또 전자발찌 착용을 한 경우에는 배달 대행업이라든지 대리기사 등의 이런 업무도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디에 성범죄 전과자들이 어디에 사는가에 대한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심지어 지금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옆집에 살더라도 불법은 아닌 시스템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성범죄 전과자들이 사는 곳까지 제한하겠다는 그 제시카법 도입 이야기가 나온 셈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예. 사실상 조두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법적인 제한이 없으니까 실제로 성범죄 전과자들이 이사 가는 곳의 지역 주민들이 사실적인 반발을 하게 되는 것들이 생겼던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차라리 법제도상으로 성범죄자 전과자들의 거주 제한을 정해놓자, 이런 음. 제시카법 도입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제시카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제시카법은 2005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 의해서 잔인하게 목숨을 잃은 9살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제시카법에 따라서 미국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평생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면서 살아야 하고, 학교나 공원 같이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약 600m 이내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법무부가 이번에 도입하겠다고 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하는 제시카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예.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면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성범죄 전과자는 아니고 고위험 성범죄 전과자를 이제 따로 특정해서 적용할 음. 것이라고 하고, 유치원이나 초중 고등학교 같은 미성년자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또 근데 이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넓고 인구 밀집도가 낮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부분을 고려해서 한국은 주거지 제한에, 그런 거에 따르면 주거지 제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국의 사정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할 예정이라고 음. 하고, 지금 법무부 입장은 이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저지른 사람만 대상으로 한정하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대한 성범죄자 전과자의 경우는 그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이런 교육시설 인근에는 살 수 없게 한다는 것인데 네, 그 과거에도 그 조두순의 경우도 이 주거 제한 법안을 내놨다가 뭐 네, 이동과 거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국회 네, 통과를 또 못했던 일도 있거든요. 게다가 또 뭐 이런 교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도시라든지 또 그 인구 밀집이 낮은 그 농어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전자발찌 착용자 몰릴 수도 있다는 문제도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학교, 어린이 시설 주변 인근 500m 이 제한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서울에는 전자발찌 착용자나 중대한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는 것이 서울보호법이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누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기사를 보면 네. 서울에는 미성년자 교육 시설이 뭐 수천 개가 있죠. 네. 네. 뭐 어린이집만 4천 개가 넘고 예. 초중 고등학교도 1,000개가 넘고 유치원까지 하면 더 하고요. 음. 그러니까 7천 개가 넘는 미성년자 교육 시설이 있는데 네. 아까 직선 반경 500m 내에 거주를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시설들에 대한 500m 반경을 다 합치면 서울시 면적의 9배를 넘는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뭐 중복되는 면적이 물론 이제 있더라도 네. 산술적으로는 서울 시내에는 이 대상자가 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없는 것이거든요. 셈이네요. 네네. 예. 그래서 제시카법 도입이 서울 거주 성범죄자를 다른 지역으로 지방으로 쫓아내는 서울 음. 보호법이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 법이 시행되면 그 대상이 되는 성범죄 전과자들한테 소급표까지 만약 적용이 된다면 이들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방으로 대거 이동을 해야 하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이것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낙후 지역으로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으로 성범죄 전과자들을 모으는 그런 예. 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도시 주민들이야 보호해야 하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법 네,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지방이라든지 낙후 지역이 또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면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뭐 도시나 농촌 간의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는 이제 아예 거주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정말 좀 이상해져 예, 버리는 예. 것이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방으로 대거 이동하는 일이 되면 엄청난 반발이 생길 수도 있을 음. 것 같고 지방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등이 있는 인구 밀집 지역과 아닌 곳에 대한 차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포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학교 주변 어린이집 이런 이렇게 주거지가 있는 곳과 아닌 곳의 차별이 되어버릴 수가 음.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래도 이게 정말 재범 방지라든지 이제 성범죄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면 물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또 나오는 이제 문제 제기는 이 제시카법을 만든 미국과 우리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네네. 이런 제시카법 같은 경우 미국처럼 큰 나라라면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교통이 발달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사는 것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음. 있잖아요. 예, 어디든지. 예. 그래서 사실 인구 밀집이 큰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음. 오히려 실효성 없이 지방이나 낙후 지역에 대한 낙인 찍기 음.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게다가 대도시의 경우는 치안 시스템도 잘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네, 농촌의 경우는 뭐 CCTV조차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지방의 경우는 그 범죄의 위험까지 또 떠안게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네, 일단 그러면 법무부가 이렇게 발표한 대로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뭐 네. 경북이나 포항에서도 대상자들이 주거지를 변동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음, 이번 달 기준으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이제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 2를 통해서 예. 경북 지역 성범죄자 거주지를 보면요, 분석을 해보면 경북 내에도 지금 성범죄자 가운데 이제 아동 교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성범죄자가 총 141명이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중에서도 만 19세 이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94명이 있고 음. 이 사람 가운데 지금 아동 교육시설 500m 이내 거주하는 경우는 65명이 있다고 해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이제 경우는 다 거주지 이동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세부적인 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상황만 해도 경북에서도 이 정도로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사실은 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네네. 분명히 거주지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고, 뭐 아동 교육 시설 500m 이내 만 13세 미만 대상자 성범죄자도 이 20명대가 있다고 하고, 예. 그렇게 돼서 지금 경북도 어느 정도는 이제 지방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대식화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뭐 네. 재범을 막고 또 시민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또 불안을 가져다 준다면 이 도입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김세라의 법률 톡톡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